자, 예불문입니다. 뭐 간단한 거고요. 간단한 거고. 뭐 그래서 딱히 뭐 책 같은 것도 필요도 없고 다 외우실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모르시면 뭐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후분양 내끝내고 첫 번째가 함계도사, 사생자부, 시화본사, 석가모니불.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타 닮았은가 나중에 저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실정내 일곱 번째는 승가고, 그러니까 불법승이 처음에 교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승에 해당하는 게 승을 구체화시켜서 이제 보살님들 한번 얘기하고, 그게 대지문수리 보살, 대행보살, 대비관세, 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보통 이제 이게 사대 보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부부터 해서 이러한 나한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역대 조사들, 선불교의 조사, 스님들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맨 끝에 불법승의 승승을 아우르는, 그래서 교조 한번 말씀드리고, 불법 승에서 승을 내 꼭지를 배치를 해서 끝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불문의 전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신기방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이렇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승가야중이 세 개는 똑같으니까 하나하나만 이해하시면 세 개를 날로 먹는 이 패키지 상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방삼세라고 하는 거는 시방을 십방 동서남북, 그 다음에 그 간방 그러면 팔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방팔팔방, 사방, 팔방, 그리고 그걸 입체적으로 위아래를 넣으면 십방이 됩니다. 십방, 팔방 플러스 상하 이렇게 하면 십방, 십방을 빨리 발음하면 십방. 그래서 시방 지금 이런 뜻이 아니고 시방, 삼세는 그러니까는 시방은 방위로서의 공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시간의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시방삼세.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달마야중, 승가야중 때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공간적인 전체, 그 다음에 시간적인 전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고, 제망차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망은 제석천의 그물이란 뜻이에요. 제석천의 그물. 그래서 저거를 다른 말로는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제석천 이름 중에 이제 석재 환인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썰도. 아니, 그 상당히 유력한 썰이에요. 환인이 누구냐면 단군 할아버지죠.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고 단군의 할아버지. 예. 그래서 환인, 환농, 단군할 때 그 환인이 석재 환인에서 이름이 나왔다더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생각보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불교보다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한반도이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 두 가지 이제 흔적이 그 석재환인에 대한 제석천을 가리킬 때 석재환인이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하고, 태백산이 중국의 질령산맥에 있는 실제하는 산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장률사하고 의상대사가 그 태백산에 갔다 와서 무언가 영감을 받았고, 신라에 돌아와서 태백산을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태백산 정암사, 그 다음에 태백산 부석사가 됐었는데, 나중에 태백산 정암사는 이름이 바뀌어서 한백산 정암사가 됐고, 태백산 부석사는 이름이 바뀌어서 소백산 부석사가 됐다더라. 그리고 영월에 지금 보덕사가 있는 데가 태백산이라더라. 그래서 그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 태백산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자장 이전으로는 단군 신화가 소급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만약에 존재했더라도 구체적인 지명의 윤색들이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석의 그물, 어이라고 하는 거고, 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땅과 바다, 땅과 바토, 그 다음에 바다. 그러니까는 제망같이 끝도 없는 세계의 제2. 뭐냐면 이제 그물 이러니까. 그러는데 이게 차양이에요.
인도는 덥기 때문에 차양을 치는데 우리처럼 막힌 차양을 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카페나 이런 데가 보면 이렇게 쭉 약간 롤스크림 비슷하게 해갖고 이렇게 쭉 밀었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차양을 치는데 우리는 비를 막아야 될 필연성이 있는 거고 인도는 햇빛은 맑고 바람은 통하게 하는 그러한 뚫린 차양이 있습니다. 약간 모기장 형태의 하양, 그 모기장보다는 좀 굵어요, 선이. 그래서 발을 같이 치는 건데 위로 치는 거지.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 검은 비닐봉다리 같은 거, 찢어 놓은 거 같은 거 이렇게 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치면은 이제 햇빛은 맞고 바람은 통하고 하는 그게 이제 그물이에요. 그물. 여기서 그물, 망자는 물고기 잡고 새 잡는 그물이 아니고 그런 차양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제석전에 이 그물에는 아마 그 당시에 인도의 귀족들이 그렇게 했는가 봐. 그물과 그물 사이 교차점에 이런 그물코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장식을 한대. 구슬 장식을. 그런 거 있잖아. 그 약간 반무대. 의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많이 뭐 달고 나오는 거 있어. 요즘은 그런 거 이제 이쁘다고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화려하고 예쁜 거였었지. 그래서 그물이 이렇게 쫙 있으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물코마다 이렇게 쫙 해가지고 투명한 구슬 약간 구슬 같은 거를 쫙 단대. 그러면 지그들끼리 이렇게 햇빛에 의해서 영롱하게 반짝이겠지. 그런 게 이제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멋이라고 할까? 그리고 더운 지역 사람들이 그러한 장신구의 화려함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깊어요. 약간 추운 지역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신구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모피로 승부를 본다. 모피로 승부를 본다.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비싼 걸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 가죽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쯤 미군이 훔쳐간 것 중에 그거 있어요. 호랑이와 표범 가죽 30개로 잇대어 붙인 양탄자. 그냥 30마리를 박아가지고 미국 코트를 크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깔개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민비가 썼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그런 게 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도 뭐 실물을 본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그런 진료적인 것들로 이제 푸대를 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명품 옷은 뭐 담비가 옷 이런 것도 많이 쳐주는데 백여우털 옷이 최고죠. 여우털, 흰우털, 흰 여우털, 백시, 백여시 털어 기가 막히래. 그게 저도 한번 뭐 만져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백여시가 어떻게 털인지. 그리고 백여시 털은 흰 여우가 아니에요. 알비노 여우 아닙니다. 아니면 눈여우 이런 거 있거든요. 눈에 사는 애들이 흰 털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 여우 아니고요. 일반 여우의 겨드랑이 털. 제가 전에도 이런 설명 잠깐 해서 동물은 겨드랑이 털이 인간과 달라요. 겨드랑이 털이 제일 부드러워요. 그래서 붓도 부드러운 붓을 맬 때 겨드랑이 털 붓을 씁니다. 조금 빳빳한 거 쓸 때는 꼬리털을 써요.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개꼬리 3년 둔다고 황모가 쪽제비 꼬리. 그래서 쪽제비 꼬리 털붓을 원래 좀 알아줘요. 그렇지 않아?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꼬리하고 쪽제비 꼬리를 대비하는 거지. 그래서 아닌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개꼬리 3년 둔다고 황모대야라고 하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개도겨드라니까 제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다르다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개겨드랑이 털로 분매고 이런 거 내가 봤어.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봤어요? 안 봤어.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그래. 그러나 그 털털로 분매는 것들이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그 훈장이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봤다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뭐, 그렇다 치고, 말토리. 그래서 여우가 그 겨드랑이가 되게 부드럽대. 내가 그래서 여우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여우 겨드랑이
한번 내가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예, 여우곁털. 그래서 여우곁털 중에, 이거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보기 약간 사기 같아. 사기 같기는 한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여우 겨드랑이에 흰털이 한두 개씩 박혀 있대. 그 여우를 다 때려 잡아가지고 그 털을 뽑아서 만든 게 백여우가 그 털로시에, 예, 그리고, 한고주 유방 때 기록에 나와요. 광고주 유방한테도 그것은 한 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 전체에 통틀어서 그건 한 벌밖에 없는 귀한 거였다. 귀한 거였다. 그리고 그거를 어때 흉노가 자꾸 쳐들어오거든. 북방의 흉노족을 유목민들을 이 남방 쪽에 남쪽에 있는 만리장성 안쪽에 있는 농경민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쳐들어가면 말 타고 가 버립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안 따라올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뒤로 돌아서 활 쏘면서 가요. 이것들이 짜증난다니까, 진짜. 그래서 쫓아가면 걔네는 가버리고, 말 타고 가, 버리고, 그, 이쪽 말이. 그러니까는 저 한족들 농경민의 말이 유목민의 말보다 지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따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가지고 부딪히면 해볼 만해. 쪽수로 밀면 되거든. 근데 쫓아가면 걔는 그냥 계속 가면서 뒤로 돌아서 활 쏘고 가고 그러면 계속 두드려 맞다가 추운 데까지 가다 보면 그만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 그러면 걔네가 또 돌아가지고 또 활을 쏴요. 아니, 여러분이 사령관이라고 생각하고 이기기 진짜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농경민은 토지를 이탈해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고, 유목민들은 그냥 계속 가버려. 따라오든가 말든가, 그러시든가 이러면서 가버리거든. 그래서 유목민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몽고나 흉노, 이런 사람들은 말에서 안 내려요. 24시간을 말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잠은 어떻게 잡니까? 타고 가면서 잡니다.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안장. 밑에 고기 다진 걸 넣고 그거를 그냥 뜯어서 먹습니다. 육포 같은 거 그냥 뜯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24시간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장 밑에 고기 다진 거를 넣어놓은 게 그게 햄버거의 시작입니다. 햄버거 패티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 몽고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목민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먹는 겁니다. 농경민은 놓고 먹는 거고, 지금은 그런 구분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운 것 중에, 어른들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들고 먹는 겉쌍놈 새끼를 봐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들고 다니면서 먹어.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하드 같은 경우도 잘 들고 못 먹었다. 그러니까 정지해서 먹어야 돼. 아니야, 어른들이 그랬다니. 어른들이 뭐라고 했다니까. 그런 거를 자꾸 뭐라고 했다니까. 지금은 뭐 개나 거리나 막 아메리카노를 들고 막 빨면서 가고 막 쪽쪽쪽쪽쪽 거리고 있고, 그때 어른들이 보시면 놀라운, 이제 그게 뭐냐면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래서 유목 문화는 들고 다니면서 먹는 문화가 있는 거고, 농경 문화는 그걸 상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전에 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의외로 유목문화적인 전통이 좀 더 남아 있어요. 우리보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그래서 성이 복수인 게 있고 단수성인 게 있는데, 단성이 있고 복성이 있는데, 복성이 유목문화 풍습이다. 그러니까 뭐 독고씨, 선호씨, 이게 유목문화 계열이고 단성이 농경문화 계열이다. 근데 우리는 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은 복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창식 개명이라는 게 하나의 성을 두 개의 성으로 만드는 거야. 두 글자로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면 우린 놓고 먹는 거고, 일본은 들고 먹어요. 일본은 들고 먹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쌍놈이나 들고 먹는다라고 우리는 얘기했고, 조선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시바루는 천금의 무게가 있다. 밥바루는 드는 게 아니다. 밥바루는 고정이다. 그럼 밥과 고정이 되면 뭐냐면, 밥그릇이 고정이 되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다 보면 흘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건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들고 먹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는 주둥이가 그릇으로 가고 사람은 그릇이 입으로 온다. 이렇게 했어. 조선 사람을 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개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밖으로 나 움직이고 네가 가잖아. 그 너는 개야. 우리는 사람이야. 지금도 들고 먹어. 걔네는 그리고 걔네는 제대로 된 숟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서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사오면 젓가락 세트만 있지. 그지? 그러다 이제 머리에 몇 개 꽂고 젓가락은 되게 이뻐. 제가 그 전에 그런 거 말씀드렸었잖아. 예, 이 젓가락 문화를 보면 좀 다르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 예. 그래서 일본 젓가락은 잘 굴러다깁니다. 잘 굴러다깁니다. 잘 굴러다기 때문에 일본 젓가락에는 받침을 두는 겁니다. 일본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이거 잘 안 받쳐. 우리는 안 붙여. 우리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안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잘 안 굴러. 그리고 우리는 특이하게도 저도 이렇게 메탈 좋아하는데 금속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금속을 좋아해. 금속 좋아해. 그래서 유기 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노젓가락, 노숟가락.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 다 많이 없어지냐면, 대동아 전쟁 때 그 수탈되면서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무거운 걸 좋아해.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른 거예요. 걔네는 가벼운 걸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왜 못 들고 먹었냐라고 말할 때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너무 뜨거워. 유기 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들으면, 야, 그거 못 들고 먹어. 근데 걔네는 목기를 쓴단 말이야. 예. 일본 애들은 목기를 쓴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밥도 이따시만큼 먹었어요. 그래서 들고 먹으면 팔 빠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식민 경영할 때 막 나오는 얘기 보면 저것들은 저렇게 먹으니까 못 산다가 있었어. 먹는 걸로 난 조진다. 아니야. 지금하고 달라. 진짜 옛날. 사진 보면 그런 거 인터넷 한번 검색해봐. 저걸 다 먹는다고. 그리고 기획문이나 안 그러면 어디 이렇게 여행 가면서 나 오늘 뭐 먹었음.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 탕 몇 마리에다가 뭐 이렇게 먹고 참외 몇 개 막 이렇게 먹는데 1인분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 극과 단체가 먹는 음식을 혼자 먹어. 혼자 먹어.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축적해놓으면 뺏긴다는 생각이 있어. 먹는 게 남는 거다라고 하는 그게 그 얘기야.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을 해놓으면 자꾸 뺏기니까 기회 있을 때 다 먹어. 먹었어. 거의 동물이지.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워낙 붕괴가 되고 약육 강식에 어떻게 보면은 세렝게티였던 거야. 그게 조선이야. 그래서 뭐 축적을 하고 예비를 하고 준비를 그런 게 없는 거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한내 대배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하느냐? 남자들은 자, 빠져 있죠. 와, 그거 참.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구한말,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적어놓은 기록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써요. 일본 사람들은 남학신 쭈쭈쭈 걸어다니고 조선 사람들은 팔자 걸음을 걸어. 뒷짐을 지고 야, 너네가 맑고 있는데 팔자 걸음으로 가고 걔네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서양인의 눈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위아래가 바뀐 거 아닌가? 되게 재밌어. 그런 이게 문화적인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좀 아무튼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이 있어.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반찬 리필은 돈 안 받죠. 그건 장사 망하려고 하는 거지. 예. 밥은 돈을 받지만 반찬은 받지 않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찬의 돈 받잖아. 네. 반찬 돈 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소식의 문화, 그 다음에 다시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일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들고 먹는 게 유목 문화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성도 복성이 많고 복성이 많고 우리는 단성.
반성이고. 그래서 그 이제 들고 먹는 게 꼭 쌍놈이다. 그게 아니고 유목. 사람들은 그렇게 들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농경이 언제나 불리했었던 게 한 종족이나 이런 사람. 걔네는 밥해. 갖고 앉아서 밥이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난 뒤에 이거 흔적을 지우고 가야 돼. 근데 몽고나 이런 흉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 타고 가면서 육포 뜯는다. 이거 육포. 그리고 말에서 자요. 그리고 말을 필에서 새 피를 끌고 다녀. 그래서 말이 지치면 내려서 갈아타는 게 아닙니다. 가고 있는 말 그 위에서 갈아타요. 아, 진짜야. 그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에서 예전에 그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저들은 신병인가? 신들인가라고 한 게 자기네들의 계산보다 훨씬 빨리 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딱 듣고, 아, 그러면 한 열흘 뒤쯤 오겠다. 3일인데 왔네. 근데 얘네 머리로는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포가 앞서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니까 공포가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고주 유방 같은 그러한 영웅도 그 흉무족한테 택도 없이 깨집니다. 택도 없이 깨져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겠냐고. 그게 공포의 산물이거든. 우리가 진시황 하면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그 다음에 약간 폭력적이고 엄격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가 두려워서 그 만성을 쌓을 정도로 두려웠었던 대상은 도대체 얼마나 강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이면 그거 쌓을 돈이면 치고 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성을 쌓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죠. 그리고 한고조 유방 때도 못 이겨. 그럼 언제 이기느냐? 한무제 때 이깁니다. 한무제 때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들 안에선의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전쟁다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간질을 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분열시켜 버리는 거지. 예. 그리고 유목 사람들이 이제 전투력은 좋은데 인구수가 이게 좀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뇌물 이런 데 잘 먹혀요. 왜냐면 문화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좋은 물건 이렇게 보면 눈이 돌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한족 여성의 투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몽고 여자나 그런 유목민 여자는 남자랑 거의 다이다이 붙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냐 남자냐 화장용으로 가리는 거거든. 성별을 화장으로 가리는 거야. 외모로 가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한쪽에 그 약간 기생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얍실한 사람들을 보면 눈이 돌아간대. 눈이 돌아간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요구 조건에 맞춰주다 보면 사회 시스템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왜? 유목의 여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동이라든지 생활 풍습이 있거든. 근데 이 여자의 눈이 돌아가니까 이 사람한테 맞춰져 버리잖아. 그러면 그들의 전투력이 내려가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분열책동과 이간 뭐 이런 것들을 막 쓰면서 결국은 한무제 때 이겨요. 이겨. 그래서 아무리 전투력이 좋아도 지들끼리 싸우면 방법이 없다. 방법이 고구려도 내가 그렇게 망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대망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제석천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제우스 같은 그런 하느님이에요.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요 궁궐 앞에 사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인 동영 동성설 얘기할 때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웃기잖아. 신들도 햇빛이 힘든 거야.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지그들이 힘드니까 신도 하늘에 있으면 더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신도 차양을 써요. 인도나 차양 쓰지. 우리 차양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정도만 돼도 차양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네 생각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도 불상을 보면 요번에 얼마 전에 인도 갔을 때도 제가 그 얘기 해드렸는데 인도 불상은 일산 쓰고 있다. 파라솔 쓰고 있다니. 파라솔 왜? 더우니까 파라솔 씌워. 이제 피부암 걸린다.
아니면 선크림 발라드리든지, 그리고 탑에도 파라솔을 씌웁니다. 왜 탑에도 거기 부처님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봐봐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양이거든, 사냥젖. 사냥 흐르는 땅 참 좋겠다. 양젖이나 빨아라, 이놈들.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거지. 이해가 되세요? 사냥 먹고, 힘내라. 그러니까 다 눈에 보이는 딱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거야. 인도. 사람들의 그래 이상 세계에는 뭐가 있다? 시원함이 있다. 시원하다, 청량하다, 이런 게 왜 더우니까. 그래. 제가 전에 그 말씀해 드렸었는데, 중국 오대산은 왜 추운가? 누가 중국 오대산 가자고 뭐 이래가지고 언제 가야 됩니까? 이러길래 8월 말 9월 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리고 9월 한 보름 이후가 되면 추워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추워요. 9월 첫째 주에 중국 오대산 갔다가 우박 맞고, 진짜 인생 쓴맛 한번 봤죠. 그때 추운지 몰랐어. 나 진짜 그때는 그게 910일 태어났을 그 해인데, 2000년인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을 때야. 온도 개념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석사 때 뭐 했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첫째, 시간은 안 가도 돼요. 시간표 정정하고 왔는데요. 뭐 이런 또 헛소리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갔어. 그때. 예. 우리나라 옷을 그대로 입고 주워봐야 얼마나, 야, 나 태어나서 그렇게 준 거 처음 봤다. 그리고 바람이, 그 찬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나중에는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귀로 이게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막 얼어. 사람이 씨앗씨가 돼가지고, 가겠다 싶은 생각이 진짜, 제가 금은 중대에 올라가면 문수보살 설법대가 있어, 거기. 문수보살로 오셔가지고 법문설 하시는 되거든? 그 좌대가 있어요. 좌대가 요즘 뭐 바쁘셔서 잘 안 오시는데, 그 좌대가 있어. 내 저거 한 세. 바퀴 돌아야지 이러다가 한 바퀴 돌고 바로 버스로 갔잖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렇게. 그러면 그 설법대가 그냥 별로 안 커. 못 돌겠어. 못 돌겠어. 그래서 파카 입고 가야 돼.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추운데 문수보살이 산다고 생각했느냐? 문수보살이 사는 청량산, 시원한 산이거든. 인도 사람은 시원함에 대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예, 좀 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면 아사리, 시원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오대산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많이 따뜻해졌는데 평창 오대산도 그래서 추워요. 평창 오대산도 추워요. 그래서 평창 오대산 월정사가 좋은 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에어컨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진짜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 전절 전체. 그리고 어디에 에어컨이 들어왔냐면 지하공양간에 에어컨들이 들어왔었어. 이유는 습기 제거 때문에. 이게 결로가 생기니까 바닥에 이렇게 물적 생기잖아. 그것 때문에 에어컨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방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지금은 이제 에어컨 다 들어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환경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깨끗하면 그 모기는 약간 지저분한 물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깨끗하면 그 모기 서식 조건이 안 돼. 그래서 개구리도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안 들려. 월정사에 있으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안 들려. 개구리도 약간 상태 안 좋은 물에 살아요. 너무 깨끗한 물에 못 살아.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운이 차서 모기 생육 조건에 잘 안 맞아요. 걔가 좀 따뜻한데 살거든. 그래서 이러면서 간다고. 그래서 인도에는 시원한 거에 대한 그런 추구가 있다. 그게 청량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인도 왕궁에는 그 화려하니 차양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구슬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하느님의 차양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하느님의 차양을 제망, 제석에 그물망, 그 다음에 조물주의 차양을 범천의 그물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망하니까 뭐 처음 생소하지? 법망경이 있습니다. 법망경 보살개품. 그게 이제 폭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보살개 같은 거 받을 때 법망경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망이 이 제망과 법망. 그리고 이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요, 구슬들에는 흠이 없대. 흠이 완전 투명한 수정, 구슬 같은 거래. 예.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춘대. 그래서 거울 효과 같은 게 나온대요. 거울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거 있어요. 현수법장 스님의 그 내용에 보면 화엄종의 3조인 법장, 스님이의 측천무어, 신성황제인 측천무를 교화할 때 화엄경의 도리를, 그래서 일찍다 다일,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 속에 하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막 입을 터는데, 측천모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좋지만 뭐 철학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뭘 했다라고 돼 있느냐면 거울을 전체로 장식 한 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거울 같은 걸 이렇게 쫙 놓으면 계속 비추면서 무한히 쫙 늘어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제석전에 그물망에서 이루어지는 빛의 효과의 착, 멀티버스입니다. 다중세계론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방삼세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 제망, 차례는 모든 세계들이 서로 그렇게 서로를 비추고 그 다음에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 이걸 제망중중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무궁하게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꿈을 꾼다고 생각해봐. 꿈을 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야.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이게 다 꿈이야. 그러면 이건 꿈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의 전체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꿈속에 같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우리 전체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 세계의 구조래. 그게 화엄이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무궁한 세계 속에, 다음없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언제나 상주, 언제나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 귀합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 그 다음에 멀티버스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우주, 다종시간 속에 있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에게 나는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면 지신규, 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앞에는 다 똑같은 거고, 언제나 머물러 있는 모든 진리에 귀합니다. 진리에 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주 보면 지신규, 명례, 시방삼세, 제망철, 상주일체 승가야죠. 승가는 스인이라는 뜻입니다. 승인. 그래서 그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 절하는 거지신규명, 시방삼세, 제망철에 상주일체 달마야죠. 여기서 달마는 다르마 진리라고 하는 거고, 달마 대사의 그 달마입니다. 달마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름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게 쓸 수 있잖아. 쓸 수 있잖아. 예. 별집 개 이름 중에서 제일 빈도수가 높은 건 해탈이. 해탈리.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번 생에서 해탈에서 사람이 됐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름 차용해서 지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달마가 진리라는 뜻이고, 그거를 이제 보리달마음,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의미고, 달마는 진리라는 의미고,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이름이 좀 거창하지에 그게 이제 인도식 이름들이었을 거예요. 중국식 이름은 약간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사하는 듯한 모습을 쓰는 거고, 인도식 이름은 드러내는 이름을 쓰는 거고, 이름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조란 이름 쓰면 이제 중국식 이름, 동아시아식 이름. 저도 그렇잖아. 저도 자연이라고. 검고 검다. 언제나 검다. 언제나 부족하다. 이렇게 했다. 겸손하잖아. 겸손하잖아. 나는 그지. 너무 겸손해서 미칠 거 같지? 근데 그게 한 끗 넘어서 해석을 하면, 한 끗 넘어서 해석하면 그게 검다라고 하는 것이 심오하다.
오묘하다는 뜻도 돼요. 나는 언제나 오묘하다. 재밌지? 그런 식으로 이름들을 짓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법사 스님인 무비노. 스님 이름이 자기 인도식 이름이야. 여천무비 하늘과 같아서 비할 바가 없다. 그게 멋있어. 그런 걸 보고 약간 싼티 난다고. 너무 이렇게 뜻이 팍 드러나는 거를 약간 이게 조금 이렇게 약간 떨어진다고 봐요. 동아시아에서는. 그게 이제 인도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게 이름이 좋은 이름이야. 그렇게 딱 드러나는 것보다 은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옷을 나오는 게 아니고 벗을 든 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보고 홍원 타골이라 그래. 홍원 타골. 그림을 그릴 때, 회화를 그릴 때, 달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 구름에 덮인 달을 그리면서 구름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야.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구름. 달은 안 보여. 구름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달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상의 달을 가장 아름다운 달은 드러난 달이 아니고 상상의 달인 거야. 상상의 달인 거야. 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그런 걸 이제 홍은타이라 그러고 줄여서 홍탁이라. 그래, 홍탁, 홍탁. 어, 뭐 막걸리 완전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전에 누가 홍대 미대 나온 분이 그 미술학원을 했는데 미술 뭐 이렇게 그래서 저게 약간 가방끈을 보여주려고 하긴 했으나 어감이 안 좋다. 홍탁하면 홍어탁주 이런 느낌.